지금 김건희 씨 의혹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제 고려 대상이냐 이런 질문 받으니까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도 이제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씨 이제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할 거 다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특검마다 누구를 부를 것인가가 이제 타이밍 시점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이제 김건희 씨는 지금 우울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잖아요. 대면 조사가 언제 이뤄질까? 시점이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특검들끼리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약간의 이제 정보 교류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거나 동시에 이렇게 조사를 하지는 않고 약간 시간 텀을 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이게 수사 주체가 다 다르니까 좀 그걸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볼 거야 아마 다른 특검들도.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돼 있는데 김건희도 같이 체포한다?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약간의. 그리고 어쨌든 김건희 씨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서울 아산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했고 그게 조사를 받지 못할 만큼의 아픈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강제 구인보다는 예를 들면은 이제 어쨌든 자기는 진단서를 받았잖아요. 김건희. 그러면은 이게 문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그러면은 조사도 못 받을 만큼 지금 우울증이 심하냐 이런 거 확인 절차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면은 약간의 시차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김건희 씨를 김건희 특검이 제일 먼저 부르겠죠. 예, 예. 이름이 김건희인데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상징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이런 거 다음에 한 일주일 시차는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부모 자식 동시에 구속 않고 뭐 부부도 그렇고 뭐 이게 이제까지 뭐 우리 그 관례 비슷한 거였는데 이 사안은 워낙 뭐 중대하다 보니까 그런 관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고요. 뭐 국민 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여론도 있겠지만 전 다수의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뭐 이게 우울증에 대해서도 사실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근데 그 우울증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꽤 오래된 건데 최근 와서 더 증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뭐 이제 입원이 불가피했다 그런 건데 제가 뭐 들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게 그 보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라병 걸렸는데 우울증이 아니라 우라병에 걸려 있다.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 때문에 우라병이 걸렸는데 무슨 우울증 걸렸다고 그러냐. 이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예. 지금 업 사모님은 아니 우울증으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입원이 가능한 거냐? 그것도 아산병원에서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사실 서정훈 변호사가 이제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훈 변호사가 뭐 일주일 정도 입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다가 지금 어제 YTN 라디오에서는 병원에서 원래는 당초에는 입원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거의 매일 가서 간화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아름답네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예. 뭐 예. 서정욱 변호사가 뭐 소위 말해서 찐이에요. 찐 이쪽 소식통에는 이제 찐이고 뭐 최근에 전한길 씨가 조금 뭐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옛날부터 특히 여사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가장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아프겠죠. 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픈 것과 조사받고 수사받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별개다.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아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거는 별개인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신재호 의원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말씀, 전 국민이 많은 분이 우라통이 터졌다 그 얘기가 영화 대사로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 검찰이 지금 또 열심히 수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이라고 받은 고가의 선물들 목록이 있잖아요. 뭐 샤넬백도 있고 뭐 그걸 또 웃돈을 주고 가서 구두로 바꿔와서 이 구두를 신겨보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을 맡아뒀던 이삿짐 보관업체를 최근에 압수수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선물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샤넬백 받고 나중에 다른 백과 구두로 돈을 더 얹혀서 뭐 했다. 근데 그 사이즈 보니까 김건희 여사 그 비서관 유경옥 씨 사이즈하고는 다르다. 근데 김건희 여사 사이즈랑 비슷하다. 뭐 근데 그거는 정황 증거일 수는 있지만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 중에 뭐 발 사이즈 비슷한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 그 구두를 찾아야 될 거예요. 실물을 찾아야 한다. 네, 실물을 찾아야지 그거 가지고 그 확실하게 뭐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뭐 이삿짐 보관 업체까지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예, 이제 그 특검의 이게 제일 큰 숙제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실물을 찾는 거. 예. 샤넬백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예. 실제 잃어버렸다고도 하는데 어디 있을지 지금 여기저기 다 뒤져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삿짐에 없잖아요. 저라도 이삿짐에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볼 텐데 굳이 이거를 숨겨야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한테 있던지 아니면 가족보다는 저는 김건희 씨가 가깝게 믿을 만한 특히 최근이 아니라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이나 이런 쪽에 맡겨두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냥 뭐 없애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이제 지금 본인이 처벌받을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처벌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그 관련된 사람들 불러다가 일단 조사를 해보는 게 그 유경옥 행정관 등등등을 해가지고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내일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어젯밤에 법원이 기각했는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이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 오전에 열렸어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법관이 아니니까. 저는 뭐 발부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예. 구속이 연장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렇거든요. 뭐 법관도 다 사람인데 김영현 전 장관이 그 비상계엄권으로 구속된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좀 송구하거나 죄송해하거나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봐요. 저도 뭐 이건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하셨지 이제 법관도 사람이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규현 판사가 보석 시켜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보석 거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판사들이 보기에도 뭐가 됐든 이게 뭐 지규현의 그동안의 재판이나 이런 거에 그 다른 판사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지 않든 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테고 이게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 어제 기각했잖아요. 전 기각할 거라고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재판부는 나를 구속하지 못해서 혈안이 된 재판부니까 나는 이거 못 믿겠다라는 거를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당연히 기각할 거다.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김용현 건은 특히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내일이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을 비공개로 만난 것이 확인됐어요.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주말에 회동이 이루어졌고 보수 재건의 길을 의논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임기 만료가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김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뭐
현실적으로 보면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그 이후에 본인 뭐 나름대로 당 혁신 활동하는데 좀 참고가 될 만한 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그만둔 이후에 김용태의 행보 그걸 또 한 번 더 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지금 뭐 유승민 전 의원 만난다고 뭐 일주일 안에 뭔가를 확 바꿀 수 있는 그 묘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전당대회 출마 밑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다른 행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대 출마가 아닌 다른 형태로 과거에 보면 이 정도 되면요. 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뭐 정풍 운동이면 정풍 운동, 뭐 파괴적 혁신을 통한 뭐 재창당 운동이면 재창당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용한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예. 사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보다 유승민 의원이 더 궁금해요. 요즘 뭐 하고 지내시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정치인들을 이제 보면은 판단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면은 나경원 의원처럼 너무 자주 모든 선거에 출마를 하시는 것도 조금 한번 한 템포 쉬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 유승민 의원처럼 선거 뭐 있을 때마다 다 쉬면은 이래서는 나 당대표 선거 안 나고 이래서는 대선 후보 안 나고 하는 게 맞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거보다도 유승민 의원은 그럼 보수를 위해서 이제 뭘 할 것인가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제 연세가 적지도 않으시거든요. 57년생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좀 도모해야 될 시기인데 참 어떻게 하실지. 예. 근데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가장 큰 건. 예.